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 IE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수소 그리고 자동차 섹터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응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더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조금씩 담아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돈 안 들잖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싫어도 그냥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도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싫어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우리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시장은 빠지는데 내가 산 종목은 좀 오르겠지 하다가 안 올라요. 결국에는 시장 앞에 장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시장이랑 발을 맞춰 나가야 돼. 시장은 미친듯이 빠지는데 내 종목만 올라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은 시장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ADR 지표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코스닥이 57.95, 코스피가 68.41%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센 것들, 확실한 것들을 많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물려 있어서 미치겠어요, 뭐에 물려 있어서 뭐 현금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정장에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면은 조정장에서 물려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리고 하고, 제가 추석 전에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챙기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로 다 같이 빡세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못 믿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결국에는 항상 이래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게, 장기적인 플랜을, 장기 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랑 그냥 하루 뷰, 단기 뷰, 3일 뷰, 이틀 뷰를 보고 하는 사람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단타를 치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저는 좀 의문부호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거를 잘 사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 조정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잘 사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추석 전에도 보면은 9월 16일이 코스피 ADR이 129.89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9월 16일이 98.76, 9월 17일 추석 전까지 106.67.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일정 부분 수익 챙길 거를 챙기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 믿는지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저는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드리는데, 또 막상 시장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다른 말 같지도 않은 거에 혹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제발 3개월만이라도 저랑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가셔서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
이벤트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2차전지도 2차전지고 수소도 수소고 자동차 섹터도 섹터인데, 지금 2차전지가 두드러진 흐름은 계속 되고 있어요. 뭐 2차전지 가는 거는 계속해서 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의류, 이쪽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의류 쪽에서는 일단 뭐 휠라홀딩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는 있지만, VIP방 같은 경우에는 한세 실업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굉장히 팩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고 VIP에서는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을 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의류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고, 그럼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의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자동차 부품이 많이 나왔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대형주들의 목표가가 빠지면서 중소형 부품주까지도 꽤 오래 부진을 했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 뭐 외국계 IB로부터 좀 4분기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을 다음 주에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도,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현대차, 그 다음에 뭐 기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대형 좀 큼직큼직한 거를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SK ITechnology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기다렸다 사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 ITechnology도 똑같아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2차전지 관련 뭐 다른 종목들보다도 못 간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좀 다른 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랑 묶이는데, 이게 2차전지랑 묶이는데 유일하게 전고점 돌파가 못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 ITechnology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분리막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거를 뭐 더 이상 뭘 분석을 해드릴 게 없는 게, 이거는 어차피 성장성이라든지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 못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순번은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순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가지고 뭐 굳이 팔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래도 금요일날 연속이 아니라 좀 금요일날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같이 어차피 2차전지가 나오는 거는 친환경 관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전기차가 나오는 거는. 그리고 좀 수소차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수소 얘기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수소 발언에 힘입어서 뭐 전체적으로 뭐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확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지금 조심하시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EM코리아도 그렇고 일진 하이솔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워낙에 이게 참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던 부분이고, 뭐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테마가 전체가 움직이면은 이게 처음 부각된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미 몇 차례 크게 해먹은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아서 뭐가 갈지
크게 갈지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오늘 하루만 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크게 갈지 찍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신이 와도 때려 죽어도 못 찍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크게 몇 차례 해먹은 거는 정말로 연결돼서 뭐 연결이 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평화 시리즈도 그렇고 유니크도 그렇고 뭐 동화 화성도 그렇고, 자 보면은 다 윗꼬리 달고 이렇게 크게 한 번씩은 다 해먹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하고, 전기차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수소차가 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다음이 좀 수소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뭐 충전 가지고 사운드 나고 없는 것도 많아가지고 마트 가서 충전을 해서 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가 환경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소차가 낫기는 해요. 근데 뭐 전기도 결국에는 돈이고 화석 연료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재료도 결국에는 화석 연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소 같은 경우에는 100% 친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소가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수소 충전소를 짓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예전에는 지금 뭐 충전소 하나, 이거 우리가 기름 넣는 이 한 통, 이걸 짓는데 예전에는 30억에서 40억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그래도 저렴을 해줬다라고 해서 2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차를 전국에 불편하지 않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어놓고 충전이 안 되면은 적자 경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수소 상용화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목표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정말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소차를 매수를 하시고 5년 이상, 진짜 10년 정도도 좀 기다려 볼 정도의 장기성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매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지금 굳이 막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단타로 치러 들어가고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단타를 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반대예요. 시장이 굉장히 좋고 하고 뒷받침이 되고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은 정말로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사가 나왔으니까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은 정말로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수소가 뭐 짓는데 한 대 짓는데 뭐 2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주유소가 뭐 10,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 자체가 벌써 20조예요. 문제는 이게 20조 들여서 지원다라고 하더라도 수소차 시대가 왔다라고 하려면은 주변에 정말 10명 중에 5명은 이게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고, 그럼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고 세금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할 때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굳이 수소차를 나는 10년, 20년 동안 모아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은 S퓨어셀, 이런 것들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데, 이런 회사들이 수소가 아니더라도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소 아니더라도 전기차에 부품을 납품을 하거나 다른 기술이나 다른 사업으로 잘 버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네,
좀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 재물을 놓고 보면은 뭐 작년 데뷔했을 때도 올해 뭐 꾸준하게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좀 적자였지만 올해는 좀 흑자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나갈지는 모르겠고, 뭐 일진 하이솔루션은 워낙에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33억이었는데 상반기에만 95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좀 이왕이면은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 전 찬성. 근데 시장이 좋아서 단타로 들어간다, 이것도 찬성.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그냥 굳이 기사가 떴으니까 단타로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착순 정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회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VIP 방에서는 정말로 센 거 많이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올 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오셔야 돼요. 잡주 이런 거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그거 준비하셔서 같이 매수할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보통 비중 안 찍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는 게 없는데 이번 거는 비중을 안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